서울에 뭔가 그럴싸한 집을 짓는 건 1930년 이후에는 없었다.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서울의 집이라고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서울의 역사, 그것도 이제 부동산과 건축과 관련한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연도는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아니 지난번에 우리 뭐 한남대교 만들어지고 뭐 경부 맞아. 고속도로 연결되고 뭐 거기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 개발의 역사, 이제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흥미진진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들으려고 왔어요. 야, 아직 강북 다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보러 강남을 내려가려고 그래. 아니 강북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할 게 한참 많아. 아 그래요? 이게 누가 들으면 할 얘기 없어서 벌써 강남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남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역사, 그것도 이제 부동산과 건축과 관련한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연도는 1966년이야. 왜요? 6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인구 센서스 조사가 처음 시작한 게 1966년이야. 실제 1966년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1960년대부터 지자체 그 장들이 그 박통 만나러 이제 청와대에 왔을 거 아니야. 오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 청년들이 자꾸 서울 올라가서 이거 나중에는 우리 지방의 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들을 자꾸 하는 거야. 이 박통이 이제 뭐 밑에 이제 불러 모았겠지. 뭐 임자. 요즘 뭐 지방에서 자꾸 청년들이 올라온다는데 사실이야?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그럼 올라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자꾸 놓인 거지. 그래서 그때 1966년도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야, 서울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게 그때부터 확인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이거 안 되겠다. 서울에 집을 제대로 지어야겠구나. 서울을 확장하자.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게 1966년이야.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 1968년인가 9년으로 하는데 내 정확한 연도는 헷갈린다. 여기 아마 나갈 거야. 저 김신조가 넘어왔지. 아, 김신조. 넘어오고 나서 드디어 또 문제가 생겼네. 이거 우리 중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1968년도야. 자, 그래서 이때부터 68년도 이후부터는 더더욱 깜짝 놀랐어. 오 마이 갓. 서울에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더 부스트를 키게 됐지. 어쩐지 복잡하더라.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못 살고 가난한 건 알겠지만 1966년도까지 서울의 풍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알아보기 제일 쉬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이죠? 서울에 뭔가 그럴싸한 집을 짓는 건 1930년 이후에는 없었다. 왜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한 거야, 강남으로. 이거 뭐 만만치 않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어. 그 중에 한 분.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 연구원 다닐 때 이제 그 도시개발 하면서 샅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거슬러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알게 된 거야. 자, 어떤 풀스토리냐? 일단 갑자기 오늘 역사 공부하게 되네. 1931년 만주사변이야. 만주사변. 1938년인가가 중일전쟁이 나왔죠. 그 다음에 1941년이 태평양 전쟁이. 그거 뭐 역시 우리 조 PD.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맞아.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다? 벌써 일본은 1931년부터 전쟁 중이었어. 그러니까 3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무슨 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 병참기지 해야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1931년도부터 서울에 뭔가 그럴싸하게 집을 지을 만한 목재, 시멘트가 없어.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 전방으로. 수탈의 역사네요. 정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나마 남아있는 목재나 시멘트나 이런 걸 바탕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그 집들이라고는 촌독부에 근무하고 있는 고관 대작들의 사택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하는 일본 기업들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들의 개인집, 이것들 짓는데 다 쓰고 나머지는 쓴 게 없어. 나머지 그냥 다 흙집이죠. 뭐. 그렇지.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는 두 군데로 나눠져. 어디랑 어디예요? 일단 총독부에 근무하는 고관 대작들의 사택들이 있는 청운동하고 효자동. 아, 청운동. 옛날에 총독부 건물이 중앙청이라고 해서 그렇죠. 광화문 그렇지. 맡고 있었던 경복궁의 옛날 터가 그 중앙청이잖아. 거기 출퇴근 편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어? 바로 옆인 효자동하고 청운동이지. 그 지금 청와대 올라가는 그렇지. 바로 그쪽에 정말 삐까뻔쩍한 일본식 대저택들. 그게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은 장충체육관 뒤쪽에 있는, 지금도 거기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집이 그쪽에 있고, CJ 집안들은 거기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옛날에 그 재당할 때, 그때 이제 좀 돈 좀 벌었으니까 그 좋은 동네 살았겠지. 원래 장충동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였던 거야.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구의 신당동. 요 정도가 최고 권세가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잘 사는 동네는 어디냐? 그때는 가회동. 가회동. 어디냐면 지금 현대건설 사옥 있는데 안국동 생각하면 되겠다.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식으로, 그러니까 한옥 형태로 잘 사는 집이 일부 있었어. 거길 빼고는 나머지 80%가 그냥 우리 예전 청계천 근처에서 봤던 판자촌에 준하는 걸 생각하면 돼. 그냥 뭐 구획도 안 돼 있고, 그렇지. 뭐 상하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 그냥 나무 판때기 모아다가 목조 건물로 올린 거지. 석재 건물이 있지를 않아.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30년대, 40년대 초반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해방이 됐네. 해방이 되고 나서 뭘 해보려고 했더니 불과 2, 3년 만에 뭐 생겼어? 한국전쟁. 그나마 있었던 건물까지 전부 다 풍지박산이 난 거야.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 이제 53년도 이후부터 서울에서 뭘 지어보려고 해도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 당시 5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 그래서 이걸 뭘 지으려고 하는데 지을 돈도 없고,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어. 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이라고 하자고. 이런 분들이 어디 자기 집을 구할 데가 없어서 그때 서울의 해방촌이라는 곳에 왜 거기 그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된 거냐면 거기에 북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산 거야. 거기가 일제시대 때 군인들 훈련하는 연병장이었어.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싹 넘어가고 갑자기 분단 상황 딱 되면서 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일본 군인들 없어졌잖아. 야, 거기 공터 많아. 그리고 거기다 무작정 집부터 지은 거야, 서로.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1966년도 될 때까지 서울에 집이라고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6.25 끝나고 그나마 있었던 목재, 석재,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서울의 최고 번화가는 충무로하고 을지로인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 딱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맞아요. 우리 현대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격을 두게 돼 있죠. 그렇지. 그런데 붙어 있어. 그 당시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자고. 시멘트도 없고 목재도 없고 그런 걸 지을 만한 뭐 원자재를 사올 수 있는 외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건축과 관련한 기술도 없고, 그런데 벌써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 쫓아내기도 쉽지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야. 뭐 거대한 난민촌 같이 그렇지. 그런 슬럼화가 막 맞아. 1966년에 그 슬럼화의 공식 통계까지 확인했더니 손 못 댄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자 해서 68년도에 주민등록증 이거 발급하는 것까지 딱 살펴봤더니 이미 바글바글해. 이거는 손을 못 댈 수준이야.
그 당시 시골에서 서울 와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 다 넉마주의죠. 넉마주의야. 네. 또 남성들 중에 일부 20대, 30대는 구두 닦기. 여성들은 뭐 했겠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 또 불편한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있지만 예. 뭐 다방에서 일해. 요 정도 얘기하자고. 예. 이런 게 너무 보편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더니 계속 한 해 한 해 넘어오는 숫자가 도저히 이거 뭐 짜투리 조금씩 개발한다고 될 게 아니야. 예. 이 강북 전체와 똑같은 수준의 뭘 개발해야 된다. 그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완벽한 공터는 한강 남쪽밖에 없어. 이게 어설프게 마포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고 뭐 은평구 좀 개발해보고 네. 저기 성북동, 도봉동 좀 개발하는 걸로 네. 해결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 개발해야 되고 그거는 무주공산 땅이어야지만 국가 예산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그렇지. 백지 상태에서 해야지. 예. 그래서 강남으로 내려갔다. 바로 이걸 우리가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의 야사 중에 야사야.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한 1966년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 그때부터 서울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거야.